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삼설 3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제 그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그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참 좋았습니다. 역시 얼굴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해야지 좀 이렇게 좀 생동감도 있고 또 재미도 있는데 또 오늘도 이제 그죠? 동영상 수업은 또 벽 보고 하니까 별로 좀 그죠? 흥미롭진 않습니다. 우리 2주차 때는 이제 작품 하나 했습니다. 그죠? 안도윤의 연어라는 작품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어를 이제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뭐, 전문도 제가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좀 기초적인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읽어보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 이제 작품 하나는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더 씨 작품의 그죠? 그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약간 이제 우리 뭐 심리적인 어떤 상태 있잖아요. 그죠? 이중인격 거기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작품을 들어가는데 앞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제가 간다 했으니까 앞에 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바로 3주차 새로운 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죠? 이제 글 쓸 때, 뭐,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써도 되지만은, 어떤 뭡니까? 글 쓰는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형식의 뭐 글이죠. 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 같으면은, 요 방식을 제가 건강해 주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좀 체계 있는, 글쓰기, 또 대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앞에 계시 오레오레가 그죠? 오레오레가 이제 앞에 O는 의견이 첫 번째가 의견입니다. O 옵션 오피니언에서 의견. 그다음에 R은 리전에서 이유가 되겠고 E는 이그젠플에서 어떤 사례. 그다음에 O는 뭡니까? 오퍼 또는 옵션 해가지고 의견 강조 어떤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을 때 그죠? 어떤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 자기만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죠? 객관적인 이유니까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자기의 제안이나 어떤 의견을 하시면 설득력 있는 그런 이제 대화나 또는 글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예시를 하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앞에 있죠, 그죠?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힘든 과정을 의미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꿈, 희망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걸 주제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임의로 적어봤습니다. 자, O입니다. 자, O는 뭡니까? 오피니언 해가지고 의견입니다, 그죠? 자, 나는 지금 배우는 전공 과목을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희망입니다. 그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기술도 익혀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과제랑 해야 할 부수적인 활동도 많지만 주어진 힘든 상황을 극복하여 저의 희망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그죠? 이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전이 주죠. 이런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저의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데 컴퓨터를 통하여 보다 편리한 세상을 구현해 보고 싶고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있어서 인간의 두뇌 구조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현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하여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위와 같이 그죠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죠? 이런 주장하게 된 어떤 예시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래서 이제 바둑이라는 영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영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 알파고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기계적 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행착오로 얻어진 경험적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닌 수많은 데이터의 통계적 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죠? 이런 이제 사실로부터 인공지능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옵션 해가지고 이제 오퍼 어떤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창업해 볼 것이다. 인공지능은 미국 및 유럽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멀지 않아 한국 및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기능이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 버스, 전철 등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자기의 어떤 뭡니까? 희망, 꿈이 그죠? 상세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했지만은 요 뭡니까? 그 O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의견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글을 길게 적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더 그죠? 이유도 뭡니까?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한 개만 들었지만 이유도 뭡니까? 다양하게 어떤 다양한 이유도 있겠죠. 그죠? 다양한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이유를 더 많이 들면은 좀 더 그죠? 객관성이 있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젠플도 뭡니까? 이거 한 개 들었지만 그죠? 뭐 좀 많은 그죠? 예시 많은 예시를 들므로 해서 그죠? 좀 더 뭡니까? 사회에 필요한 또 그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들 수 있겠죠. 이건 사실은 뭡니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기가 희망하는 게 그죠? 꼭 필요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각오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자기 각오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연습을 좀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그죠? 자꾸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수업 시간에 시간이 이제 1시간이라는 제한된 이제 대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글을 적을 때 가능하면 그죠? 요 방식대로 한번 써보고 말하는 방법도 뭡니까? 요 방식대로 자꾸 말을 해보는 습관을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죠? 나오겠죠. 근데 제일 먼저 조건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죠?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좀 데이터가 많이 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거 보실 때 그냥 뭡니까 뭐 흥미 위주로 보지 마시고 신문의 어떤 그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사들이 있다면 그죠?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뭐 사회 현상 또는 뭡니까 어떤 사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여러분들 머리에 익혀 놓았다가 이런데 그죠?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기본 지식이 많이 이렇게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목적도 그죠? 뭐 여기에서 그죠? 책을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뭡니까? 지식을 좀 풍부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또 글로 이렇게 글쓰기 그죠? 글쓰기도 한번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죠. 이건 해봄으로써 이제 생각을 글도 써보고 그 다음에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지식 이런 것도 많이 있게 되고 그 지식이 또 쌓여서 그죠? 더 좋은 글도 쓸 수 있고 또는 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 2번까지 그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해서 요까지로 그죠?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작품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작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작품은 아니고 이제 그 번역된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고
또 원서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화는 그죠? 우리 대면 시간 때 제가 털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죠?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 감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우리 책의 간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보는 어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1886년 발간한 소설로 인간의 자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심리적 어떤 영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에서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Dr. Hyd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사건인데 한국에서는 그죠? 이렇게 좀 제목을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인 제목만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도 종종 줄여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그죠? 막 그런 줄인 데서 그죠? 뭐 책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이 책은 1886년에 그죠? 처음 출간되었고 출간될 당시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작품의 어떤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에피소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소설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려진 소설입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로 그죠? 각색되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특히 이 소설은 분열된 자아, 그 다음에 다양한 자아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의미있는 작품입니다. 모방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그죠? 분열된 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화를 낸다면 그죠? 화를 낼 때 어떨 때는 뭡니까?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 뭡니까? 다른 하나의 자기가 그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고 있지? 들죠? 이런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내 자신이라는 자아가 일체가 아니라 그죠? 뭔가 정신적인 세계하고 육체적인 세계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 또는 뭡니까? 선과 악이 분할되어 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태는 또 하나의 내가 되고 항상 좋은 마음 있죠. 그 애민의 마음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뭡니까? 내 자신이 다른 어떤 뭡니까? 자신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보시면은 지킬과 하이드라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자아가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떤 이제 약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그죠? 나중에 또 밑에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세 소개, 인물에 대한 이제 파일들 뒤에 이제 요거 설명하고 나서 인물에 대한 파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그죠?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간략한 줄거리를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 심도 있는 그죠? 줄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킬 박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속마음은 올바르지 못한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뭡니까?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만은 사람이 없는 뒤에서 즉 속마음은 뭐가 됩니까? 어떤 쾌락에 여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뭡니까? 이렇게 못살게 굽고 괴롭히는 그러한 뭡니까? 속마음을 이제 빠져가 있고 그 쾌락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지킬 박사는 어떤 약을 손에 넣고 그리고 이제 지킬 박사가 실험을 합니다. 자기의 인격이 이중인데 이 두 개를 뭡니까? 분리시키는 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죠? 어떤 약을 만들게 되고 그 약으로 인해서 하이드로 변하여 이제 하이드가 이제 나쁜 이제 뭡니까? 올바르지 못한 나쁜 쾌락에 빠지는 자기 자신입니다. 변하여 루크경을 죽이게 됩니다. 루크경은 이제 친구인데 나중에 인물 소개를 안 해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죠? 자, 루크경을 죽이고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짓밟으며
온갖 나쁜 짓을 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인데 어떤 약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그 약을 묻게 되면서 그죠? 인생이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도 약을 다시 먹으면 지킬 박사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변했다가 지킬 박사로 변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사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그죠? 지킬 박사는 사회적 인망이 있는 인물이고, 하이드는 뭡니까? 쾌락에 이제 빠져 있는 인물이니까 아무래도 쾌락이 그죠? 빠져들기 쉽겠죠. 그래서 재미를 느끼며 그럴수록 하이드는 점점 이제 키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이드에 빠져서 살게 됨으로써 그죠? 원래 지킬 박사의 그 얼굴도 뭡니까? 좀 덤덤덤이니까 하이드의 나쁜 얼굴 또 키도 커지면서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는 사실은 뭡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그죠? 괴물 같은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애초에는 하이드보다도 훨씬 컸던 지킬 박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처음에는 크고 신체도 좋았는데 이 하이드에 어떤 빠져들면서 그죠? 반대가 되는 경우죠. 원래 지킬 박사의 뭡니까? 신체는 작아지고 하이드는 커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두려움을 느낀 지킬 박사는 자신의 착한 면을 선택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는 좋지 않구나 생각을 해서 착한 선한 지킬 박사로 선택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한번 빠진 그죠 쾌락은 그죠 벗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약이 다 떨어져서 처음에 약을 샀던 곳에서 약을 주문해 마셔보지만 지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든 약에 뭐가 있냐니까 어떤 약품의 제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서 그죠 약이 정말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려니까 만들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는 처음 주문한 그 약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자신의 실험은 성공한 것이라 믿고 계속 주문해보지만 여전히 하이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로 돌아왔을 때 약을 먹으면 다시 지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약이 뭡니까?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약을 마시고 지킬 박사는 이제 유서를 쓰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죠 영화를 보였는데 그죠 영화에서는 친구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죠 영화에서는 이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그렇다면 좀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그죠 유서 쓰고 죽는 것보다는 난동 부를 때 뭐가 됩니까? 친구가 총을 쏘고 죽음으로써 좀 더 그죠 재미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그죠 총을 이렇게 그죠 맞고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조금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전모는 친구이자 변호사의 이제 어터선을 통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 보시면은 한 10명 정도의 이제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의 이제 특색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소개도 이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해 밝혀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결론은 자신의 그죠 자아 있죠 착한 면과 나쁜 면을 분리시키려는 어떤 약을 발견해서 그죠 그 약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뭐가 됩니까? 악한 하이드로 변해갑니다. 변해가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죠 유서를 쓰고 죽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소설은 두 개의 자아 혹은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집중 조명이 되어 왔습니다. 지킬 박사가 두 개의 자아를 분리한 실험은 인간은 애초에 그죠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몸 안에 있는 여러 면들을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킬 박사는 지향되어야 하고 하이드는 지향되어야 했다. 이런 관점이죠. 자, 우리도 그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적이거나 선한 면, 강한 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때 도덕적인 면과 쾌락적인 면이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적절히 그 화가 지나실 때는 그죠? 또 수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적절히 잘 유지돼야만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에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유지가 적절히 안 돼서 그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또 감옥소에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지킬 박사가 하이드에 비해서 더 크고 강하고 지적인 존재였지만 지킬의 정체성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욕망과 쾌락을 상징하는 하이드는 이제 그죠? 욕망과 쾌락입니다. 지킬 박사보다 왜소하고 약하며 원초적인 상태로 그려져 있다. 하이드의 그러한 욕망이 지킬의 면모와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하이드와 또는 지킬과 같은 그죠? 공존하면서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그죠? 완전히 분리해서 그죠? 하이드, 지킬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하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책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킬 박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두 개의 자를 떼어 놓았다는 거죠. 뭐를 했습니까? 약물을 이용해서 그죠? 자, 약물을 이용해서 원래는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약물을 이용해서 떼어놨다는 거죠. 쾌락의 맛을 본 뭡니까? 사람이 중독이 되듯 지킬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쾌락적 욕망의 힘은 절제되지 못하고 하이드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진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개가 분리됨으로써 결국 뭡니까? 쾌락에 우리가 잘 빠져들듯이 그죠? 하이드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지킬 박사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아를 분리하는 행위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거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 그 사람 있죠, 그죠? 뭐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그죠?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타인의 욕망과 기호를 따라가며 획일화된 몇 가지 모습만을 보고 삼고 그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어가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그죠? 상대방,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본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하면 그죠? 따라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그죠? 역효과가 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 경영이죠. 그죠? 자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완전한 그죠? 독립된 자기 생각을 그죠?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그죠?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요거 앞 시간에 한번 했죠. 그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이후 뭡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 그죠? 여기 이제 자아 경영이죠. 자아 경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그죠? 삶을 목표로 그죠? 개발하여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다양한 욕망의 실체를 파악해보고 그러한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다 보면 그것은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며 폭력이나 범죄가 되어 부배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또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죠? 어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주위 환경에서 그죠? 억누르기보다는 그냥 어떨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그죠? 마음의 병을 없애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우리 뭡니까?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좀 더 보충 설명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하이드는 이제 하이드가 이제 그죠? 뭡니까? 지킬 박사는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신임 있는 좋은 면이고 그죠? 하이드는 뭡니까? 쾌락에 빠져 있는 나쁜 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죠? 두 개가 공존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지킬 박사가 약을 가지고 이제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분리시켜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이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지킬 박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조사는 하이드가 명망 있는 국회의원의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양상이 바뀐다. 자, 어터선이죠. 어터선이 그 범죄 수사를 돕게 되자 지킬은 점점 더 은둔적이고 우울해지고 어떠서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어떠서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 씨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박사가 이 하이드 씨를 이제 돕고 있다고 이제 믿게 됩니다. 결국 지킬은 그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정신적 부담에 사로잡힌 지 그의 실험실에 그 자신을 이제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요 글이 좀 더 이해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보시면은 앞에 사항들이 좀 그죠?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대면 수업 때 그 영화를 좀 보시면은 여기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선의 다른 친구 이제 레니언이 있습니다. 레니언이 있고 지킬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죠? 레니언은 이제 지킬이 그죠? 이제 연루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이제 그게 정치 충격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 지킬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지킬의 장기 실험실에 들어와서 지킬을 죽인 낯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할 때 어떠선이 이제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함께 실험실에 있는 낯선 사람은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제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자살로 죽은 하이드의 시체를 찾아낼 뿐 지킬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마침내 어떠선은 그의 죽은 친구가 그에게 남긴 2통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죽기 전에 그죠? 이제 편지를 남긴 거죠. 첫 번째 것은 레디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편지는 하이드는 지킬의 연구로 만든 약물에 의해서 지킬이 육체적으로 다른 자아로 변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레니언이 그죠? 직접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니언이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으로 그죠? 죽게 되는 거죠. 다른 편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하는 두 가지 모습, 즉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밝힌 지킬로부터의 고백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전체 내용은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잠시만 볼까요? 이렇게. 자, 우리 지킬 박사 하이드시 책 전체 내용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죠? 8부 마지막 밤의 내용하고 헨리 지킬의 참여록 최후의 진술에서 그죠? 요 두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여러 가지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8부 10부만 가지고 그죠? 조금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배경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분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 관해 실험하고는 그는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화신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했죠. 그 약물을 그 자신에게 사용한 후 지킬은 육체적으로 작아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해졌다는 거죠. 이 인격을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서 약간의 시험을 행한 이후에 지킬은 그가 지킬 박사로서는 결코 저지르지 못할 모든 금지된 반사회적인 기쁨에 취하기 위해 곧 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겪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쾌락에 빠졌기 때문에 하이드로서 이제 그죠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은 더 강하게 성장했고 지킬이 반작용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지킬로는 돌아갈 수 없고 하이드로서 이제 뭡니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죠.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지킬은 약물을 먹기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하이드의 모습의 중독은 저항하기에는 너무 강하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는 다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얘기죠. 지킬은 결국 약물 없이는 약물 없이도 이제 하이드로 변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물의 반작용제는 혈압을 잃기 시작했고 약물이 그의 분류 선반에 있는 동안까지만 지킬이 그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지킬에게는 그 약물만의 희귀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특히 그가 처음에 아주 많은 양을 얻은 여기 조금 다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소금이라 되어 있고 또 우리 책에서는 또 뭐 좀 다른 데겠어요. 소금은 이제 소금이랄 수 있고 다른 또 특별한 약물이라고 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얻은 소금이 없었다는 거죠. 이 소금의 새로운 공급분은 효력이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는 처음에 그 이유를 새로운 공급분의 불순물이 그죠? 있었으라고 여겼지만 마침내 그는 최초의 주문에 불순물이 있었고 그 약물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불순물이 그 효력에 필수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약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죠. 우연에 의해서 만드는 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연에 의해서 만드는 약을 뭡니까? 다시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그죠? 이 사람은 지킬로 돌아올 수 없고 영원히 이제 하이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는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이드로 영원히 남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자살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나 막 이런 어떤 그 친구들이 그죠? 처음에는 하이드하고 지킬을 다른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하고 지킬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막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 실제로 변하는 장면을 그죠? 여기 아까 친구 있었죠? 여기 보시면 레니언이 그죠? 목격하게 되고 충격으로 그죠? 이건 사망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터선이 이제 자기 친구인데 이 어터선에 의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이드와 지킬은 동일 인물이고 이런 어떤 사건들의 전말이 이제 알려지고 알려서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책의 내용이 원체 긴 내용이라서 그죠?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전체 어떤 줄거리는 그죠? 뭐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나를 분리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죠? 분리를 함으로써 그 뭡니까? 쾌락에 빠지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을 그죠? 한탄하면서 자살하게 된다라는 게 그죠?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데 그죠? 자, 우리 책의 전문은 그렇습니다. 전문은 1부는 문 이야기, 2부 하이드시를 찾아서 3부 평온한 지킬 박사, 4부 덴버스 크루경 살해 사건, 5부의 하이드시의 편지, 6부의 예니언의 박사의 놀라운 사건, 7부 창가에서 일어난 일, 8부 마지막 밤, 9부 레니언 박사의 진술, 그 다음에 10부 헤니 지킨의 참여로 개서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책은 싹 중간에 이렇게 그죠? 다 중략하고 나머지 요 8부에서도 또 중략해서 그죠? 특별한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죠? 대면 때 그죠? 영화 시청을 이제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화가 1시간 반 정도인데 제가
50분 조금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영화를 이제 편집해서 이제 우리 교재의 어떤 그러니까 내용에 입각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다음 시간에 영화로 여러분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를 한번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을 스스로 읽었을 때 그죠?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영화를 요거 사실 읽어봤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많은 내용 중에서 8부, 그 8부 내용 중에서도 중요하게버리고 1부만 하고 10부도 중요하고 1부만 하는데 그죠? 요거 읽어가지고 뭐 큰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했던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다음에 영화 시청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작품을 읽은 것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어떤 소개를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여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죠? 이걸 천천히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죠? 화면을 정지시켜서 자세히 보고 싶은 수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라서 공통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자,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죠? 발표도 하고 사실 이러면 참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죠?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면 이제 어터선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어터선 앞에 아까 나왔죠. 어터선이 아마 지난 친구입니다. 그죠? 어터선은 직업이 일단은 그죠?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이건 변호사고 소설 묘사에 따르면 마르고 키가 크며 어물한 외모의 내성적인 성격이며 그럼에도 정감 가는 인격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요 사건이 변호사로서 지킬 박사가 자신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실종될 경우 25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신의 유산의 대부분을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긴다는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그죠 사망할 때 실종될 때는 지킬 박사가 사실 하이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지킬 박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킬 박사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것을 넘기라는 거죠. 유언장을 이제 친구에게 이제 보관해라고 주는 경우죠. 자, 하이드가 그죠 커류경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커류경이 어터슨에게 보낼 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여 하이드 집을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에 하이드가 사라지고 지킬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시작하자 안심하였으나 갑자기 지킬이 다시 그죠 은둔을 시작하고 레니언 박사조차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레니언 박사는 이제 그러니까 지킬 박사 처음에 그죠 지킬이 하이드로 자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던 레니언은 그죠 충격으로 사망해 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렇게 보시니까 그죠? 화면을 정지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지킬. 자, 헨리 지킬은 뭡니까? 지킬 박사니까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겠죠. 의학 박사, 민법 박사, 법학 박사, 왕립협회 회원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명사입니다. 나이는 50살 정도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격으로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데먼 박사라는 외과 의사가 살았던 집을 인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죠? 육체를 뒤흔든 다음 영혼의 건조에 따라 육체가 제2의 형태와 모습으로 대체되는 약물을 만들게 되고 그 약물을 복용한 결과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킬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유산을 그죠 하이드에게 넘긴다는 유언장도 작성해서 자기 친구 아까 앞에 어터슨이 있죠. 어터슨에게
맡겨서 이중 생활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약물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소금이라 했죠. 염류가 바닥나게 되고, 이제 뭡니까? 그 약을 새로 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죠? 자기 자신에게, 그죠? 도를 씁니다. 마침내 처음 약을 만들었을 때는 재료에 들어있던 수수께끼 불순물이 약효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영원히 하이드로서 지내게 되어 교수형 당할 팔자라는 것에 절망하게 되고, 그리하여 지키는 결국 마지막 남은 약의 기운을 빌려 유언장과 자신의 고백을 작성한 다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하이드입니다. 에드워드 하이드는 이제 아까 지킬의 그죠? 다른 면이죠. 약을 마시고 드러낸 헨리 지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키가 작고 마른 젊은이고 창백하고 왜소한 체격으로 외모는 딱히 어딘가 괴물 같은 기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물이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정면에서 부딪혀 넘어진 어린 아이를 일으켜 주기는 그냥 그대로 밟아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팔아달라고 하자 사닥션입니다. 그죠? 사닥션은 게 싸닥이죠. 그죠? 이렇게 사닥션은 여기죠? 사대기 들어서 어떤 행동 모션 있죠. 모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닥션 션 이렇게 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닥션을 날려 아이가 울부짖으며 달아나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이 이제 그죠? 너무 간단하게 돼서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킬은 하이드에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하이드도 지킬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지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이 완전히 떨어지고 어떠선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하게 됩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니언입니다. 자, 레니언은 아까 어떠선 이 친구 있죠? 어떠선과 지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선, 그 다음 지킬, 레니언이 친구라는 얘기죠. 자, 대학까지 어떠선과 함께 나온 오랜 친구입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런던 스퀘어가에 자신의 진료소와 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걸 쭉 읽어보시고, 자, 제가 천천히 늘리겠습니다. 자, 요거면 되겠죠. 자, 하이드는 약을 조제한 다음, 하이드가 약을 조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레니언에게, 그죠? 이대로 설명 없이 자신의 약을 가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묻고, 레니언은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으니 끝을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레니언은 하이드가 지킬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고, 그죠? 큰 충격을 받아 알아 누웠으며 몇 주 안 가서 죽게 됐다. 앞에 이야기했죠? 레니언은 그죠? 이제 뭡니까? 이 자기 친구에게 이제 와서 이제 하이드가 자기 친구에게 와서 이제 고백하는 과정에서 내가 약을 이게 먹게 되면 그죠? 그 지킬로 변한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믿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보여주면서 그죠? 그 과정을 보고 이제 충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수기를 써서 헨리 지킬이 죽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어떠선에게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하이드와 지킬이 그죠? 같은 인물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그죠? 이제 이 나중에 편지들로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죽기 며칠 전에 어떠선을 만났는데 빼빼 마르고 창백한 얼굴이라 어떠선이 놀라자 난 길어야 보름 한 달도 못 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어떠선이 지킬에 대해서 언급하자 레니언은 지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에 어떠선은 좀 그죠? 의안이 붕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인물이죠. 레니언하고 어떠선, 그 다음에 하이드, 그럼 하이드 지킬 박사 이렇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엠필드가 나옵니다. 리처드 엠필드는 이제 어터선의 이제 먼 친척입니다. 그죠? 자,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죠? 사건만 보겠습니다.
새벽녘에 우연히 지나던 길에 하이드가 여자아이를 짓밟고 지나간 것을 목격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항의하여 하이드가 지킬 박사 집 뒷문으로 들어가서 헨리 지킬의 명의로 된 수표로 보상금 100파운드를 지불하게 만든다. 산책하던 도중에 이 사건을 어떠슨에게 이야기하면서 헨리 지킬이 하이드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해 어떠슨이 이제 그죠 하이드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떠슨과 산책을 하다가 창가에 서 있는 지킬 박사를 함께 목격하기도 하는 사람이 엔필드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인물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풀이 있습니다. 풀은 지킬 박사의 집에 일하는 이제 나이든 이제 하인입니다. 요것도 요 사람도 이제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가 같은 인물인지 모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어떠슨에게 신고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킬이 방에 틀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게다가 자택 안에서는 하이드의 모습을 목격하자 하이드가 지킬을 살해하고 지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슨을 불러서 지킬 박사의 방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갈 때 이 집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입니다. 게스트는 이제 어떠슨의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이니까 이제 어떠슨 변호사니까 사무장이 있겠죠. 어떠슨이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고 지킬 박사의 집에 자주 갔고 풀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자 필체 비평가이며 지킬이 어떠슨에게 준 하이드의 편지를 필체에 감정하여 지킬의 필절과 똑같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살할 때 그죠? 이 지킬하고 하이드하고 이제 같은가를 이제 증명할 때 이제 필체를 증명하겠죠. 그 필체를 이제 뭡니까? 봐주는 사람이 이제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댄버스 커루경입니다. 하원 의원으로 어떠슨의 친구이자 어떤 고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연히 하이드와 만나다가 그죠? 이제 살해당하고 하는 이제 불운의 어떤 인물입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뉴컴은 경위해가지고 런던 경찰청의 경위고 커루경과 살인사건을 조사하며 어떠슨과 함께 소거리에 있는 하이드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하고 이제 그죠? 이제 뭐 커루경, 그럼 어떠슨 요 두 사람이 그죠? 사건을 주로 전개해가면서 밝혀내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 쇼 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나오죠. 브래드 쇼가 나오는데 이 브래드 쇼는 뭐냐니까 지킬 박사와 하인들 중에 한 명의 마부입니다. 마부. 지킬 박사의 하인들 중에 한 명으로 마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로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끌겠죠. 그죠? 이제 마부가 브래드 쇼입니다. 우리 책에 맨 처음에 브래드 쇼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떠슨이 풀과 함께 연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 연구실 뒤쪽 문을 지키는 게 브래드 쇼입니다. 지킬이 하이드로 약을 먹지 않고도 변신하는 날 하이드 모습으로 실험실에 가는 걸 보고 놀라 쳐다보던 저기 있는 인물이 브래드 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요 인물들이 그죠?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인물들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그죠? 성격을 안 다음에 다시 이제 앞에 줄거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이제 줄거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소개로 이렇게 비춰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래드쇼가 나오죠, 그죠? 자, 브래드쇼가 자리를 뜨자 변호사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그죠? 그래서 앞에 인물들의 어떤 소개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르고서는 그죠? 이 장면들이 그죠?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읽어봤자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영화를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 3주차 때 그죠? 대면 수업 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주차 작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아마 지금쯤 해서 그죠? 제 설명을 좀 듣고 나서 또는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왜냐니까 전체 줄거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앞뒤 관계를 좀 알기 때문에 그죠?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책을 읽으면은 그죠? 그냥 뭐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읽는 그런 수준의 내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반드시 요 동영상을 듣고 또 대면 수업 때 영화 또 보기를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좀 길었죠. 그래서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이 번째 분량이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4주차 때 그죠? 또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